보통 이렇게 뭐 공황장애 있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 몇 년 동안은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견디시잖아요. 그렇죠. 저도 한 7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한 13년 아, 됐어요. 공항 13년 차. 그럼 선배님. 아니. 쳐다도 못 보는 연차죠. 이게 평생 가는 증상인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되게 절망감도 중간중간에 오더라고요. 이게 저는 이제 머리가 멈춰요. 딴 건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그냥 컴퓨터 꺼진 것 같이 멈춰가지고 어떤 단어나 문장도 구축이 안 되고 그냥 우주에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거 중력 없이 혼자 막 이게 360도 돌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잘 쉬면 되는데. 그렇죠. 예. 긴장을 완전히 풀어도 될까요? 그럼요. 선글라스 좀 써도 될까요? 그럼요. 네, 편대로. 네. 약도 하나를 먹었으면 좋겠는데. 네. 항상 모르겠어요. 제가 이렇게 뭔가 남들한테 조금 쉽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라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너무 옛날까지 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떤 학급 동급생이 어떤 친구하고 이제 다툼이 났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의자를 이렇게 들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내려치려고. 애들 막 주변에 모여 있고. 저도 이 인근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이 든 의자를 설마. 저한테 내려치는 거예요. 아무 상관도 없어. 아무 상관도 없. 저 아무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. 아유 저런. 네, 그래서 이제 네. 머리에 이제 피가 막. 네. 굉장히 놀라셨겠어요. 그냥 예측이 전혀 안 되는 네,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너무 큰 충격과 고통이었고 그렇게 뭐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뭐 벼랑간. 없으니까요. 그리고 아까 저는 네. 감독님 이렇게 뵀을 때 사실은 이 감독님의 눈을 제가 이렇게 아까 뵀잖아요. 근데 눈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 눈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실례가 안 된다면 저는 예, 봤을까요? 감독님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네,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이 눈이 네. 굉장히 매력적이십니다. 그러니까. 네, 저 이 눈에 너무나 많은 걸 담고 계십니다. 네. 네. 이런 얘기가 지금 네. 잘 안 와닿는 게 왜냐면 네. 우리는 그 똥파리라는 강력한 진짜 우리 그 양익준 감독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지금 좀 와닿아요. 물론 그건 연기지만 제 안정감으로 약한 알만 먹고 와도 될까요? 그럼요. 그럼요. 예. 네. 제가 모은 거에 그 좀 괜찮은 거 예. 드릴까요? 네. 나중에 좀 괜찮을 텐데. 네.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정말 사람들이 우리 양육준 감독님을 정말 무시하나? 아니면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면이 있나?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. 근데 분명히 힘들고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고통이겠다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더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. 어느 정도까지 저를 낮췄냐면 야, 안녕하세요 뭐 양익준입니다 그러면서 야,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속어인데 안녕하세요 저 국밥입니다.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? 그러니까 낮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낮춘 거죠. 그러니까 저 아무렇게나 대하셔도 돼요라는 어떤 뉘앙스였을 수도 있어요. 가능하면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연출할 때도 이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에게 항상 하는 게 우리는 누가 높낮이 감독이 높고 제작자가 높고 높낮이가 없다. 너는 뭐 제작부의 막내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 나는 감독을 하는 역할이고 당신은 배우를 하는 역할이고 다 우리가 그냥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. 근데요, 네.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
능력 뛰어나, 그다음에 일 잘해, 상대를 존중해. 그러면 대부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일부의 상황이 왜 그럴까?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는 양익중 감독님은 굉장히 부적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부적절하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나도 적절하게 화를 좀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그 상황에 적절하게 기분을 표현하고 싫을 때는 적절하게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가끔은 부적절한 거죠. 네,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. 왜 이분은 부적절할까? 초등학생한테도 극존칭을 쓰거나 이러는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하죠. 네, 또 과하죠. 그렇죠? 과하죠. 좀 자연스럽지. 7년 전에 끊었습니다. 네, 그러셨습니다. 네, 아, 그러셨구나. 네, 그 네.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. 이제 저를 좋아하는 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저를 좋아했던 친구가 다가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도 그 마음을 못 받고 밀어내. 내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. 이게 저도 슬프죠. 저도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첫 연애라는 걸 30살 즈음에 시작했고 사랑으로 감싸준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. 연인은 아니었는데 한 살 젊은 저보다 젊은 이제 여자 그 연기 같이 시작했던 동료였는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그 친구 때문에 30살에 처음으로 원두커피도 먹어보고 와인도 처음으로 그 30살에 먹어봤는데 이제 저보다 키도 좀 더 크고 되게 글래머러스한 친구였는데 항상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렇게 여성한테 꼭 안겨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 성적으로 느껴지거나 이게 전혀 아니고 그냥 어색한 거예요. 네네. 그렇게 네. 근데 걔가 항상 꼭 안아주더라고요. 안아주더라고요. 익준아 사랑해 하면서.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많이 받아들였어요. 그 친구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맺고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문을 열었던 계기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네. 것 같아요. 되게 감사하죠, 그 친구가. 네.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나 뵈니까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사람을 네.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이 배고픈 사랑을 굉장히 고파하는 분인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해도 누군가가 좀 그 감정을 좀 수용을 해주고 받아준다든가 이런 경험들은 네.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네, 한번 들어볼까요? 저희 엄마가 19살 때 누나를 임신해가지고 진짜 아기 때 엄마가 됐어요. 네. 그리고 저희 7식구였거든요. 방 2칸에 할머니, 할아버지 포함해서 7식구가 이제 사촌 누나들 이제 시골에서 또 올라오면 9식구 살고 막 이랬었거든요.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이제 시부모를 매시는 7식구 안에 이제 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되게 오리지널리티한 성향을 전혀 오픈을 시킬 수 없었던 근데 그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. 아버지도 근데 어쨌건 뭐 이 남성이라는 근육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존재를 뭔가 언어적으로든 뭐 폭력적, 물리적이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아버지는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하셨나요? 폭력을 쓰고 여성은 당하고 나는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쌍하고 슬프고 그래서 약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과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네, 과도한 어떤 힘, 일종의 폭력이죠. 과도한 힘과 폭력에 대한 어떤 항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그랬던 게 바로 그 똥파리네요. 네.
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영화 속에 이제 용역 깡패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메시지 하더니 제가 감독 영화를 봤는데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감독 영화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. 네.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연락 좀 주셨구나. 네.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. 근데 아버지를 절대 용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영화를 보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. 그러니까 참 그게 저는 제 살풀이용으로 찍었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하니까 그냥 감사해야 그런 편지를 받고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구나.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았구나.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저한테도 위로가 되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감독님의 그 똥파리 영화가 네.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런데 정작 본인의 삶에는 아직 일부 이 힘을 더 회복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영화 작업에서 가족들에게, 조카에게, 이 우리 관객들에게는 이 힘을 많이 주시는데 이 힘을 본인의 일상, 본인의 삶 속에서 많이 더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. 이미 본인을 뺀 가족과 타인에게는 많은 힘을 주고 계세요. 이 힘을 양익준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잘 끌어와서 안정감과 내적인 힘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양 감독님의 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선생님 말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고민으로 요청드렸던 것 말고도 다른 어떤 정서에 이상하게 따뜻한 뭔가 이불이 살짝 덮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네. 기쁘죠.